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6월달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댓글로 6월달 B형 또 좀 풀이해달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풀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자, 감독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좌석에 앉으면 ITQ 수험장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더블클릭.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 네, 여러분들 수험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복사를 하시는 게 수월해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맞느냐, 예, 확인. 문제지 배포 타임입니다.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PC 조작할 수 없다.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 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아래 한글 시험 보시는 분 섞여서 시험 봅니다. 네. 문제 배포가 다 끝나면 감독쌤이 조작해줘서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켜라. 네.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6 버전만 응시 가능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요 새 통합 문서 클릭, 그 다음에 문제지 배포받은 문제지의 요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고정적으로 답안 저장은 내 PC 문서의 ITQ 폴더, 파일명은 수험번호 -이름. 자,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기능키 중에 제일 숫자가 큰 게 F12키예요. F12키 누르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뚝딱 실행됩니다. 실행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의 저장 위치를 문서의 ITQ 더블클릭 안에 파일명을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하시고, 빼기 입력하시고 본인 성함,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답안 파일 문제 조건에 맞게끔 저장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답안 작성 요령은 상이한데, 엑셀에서는 모든 작업 시트 A열 너비는 1로 하라라는 조건과 답안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라는 조건이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져요. 우선은 답안 전송을 하는 방법은 이 답안을 1차적으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 눌러요. 눌렀을 때 요 존재가 있음으로 꼭 떠야 돼요. 존재가 있음으로 뜨지 않은 거는 저장 위치나 파일 이름이 잘못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제대로 전송이 안 되니까 답안 전송 눌러가지고 제대로 저장하고 전송하셔야 돼요. 전송된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이 됩니다. 컴퓨터 아무리 100점 만점으로 다 풀었다 하더라도 답안이 감독자 PC로 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전송이 안 되면 0점으로 채점되니까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닫게 하시고 계속 풀이하면서 주기적으로, 보통은 10분인데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답안 저장 전송하시면 돼요. 최종 전송된 답안으로 채점됩니다. 자, 작업 환경 설정으로서 시트 1개니까 이 동그라미 플러스를 2번 눌러요. 2번, 네, 3번 아니고 2번 누르시고 첫 번째 시트 1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시트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시트가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에 마우스 포인트로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 메뉴 나타나면 여기에 열너비 선택을 해서 고정적으로 꼭 열너비 1로 요구를 해요. 1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문제지에 보면 요구 조건에 두 번째 페이지 1작업, 네, 문제의 조건의 첫 번째 보면 글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굴림의 11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에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자, 모든 셀 선택은 A1 만나는 사각형을 선택하면 모든 셀 선택되고, 현재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인데 얘를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 선택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클릭,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클릭. 이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돼요.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클릭, 제3작업 엔터. 반드시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입력을 할 건데, 문제지에서의 출력 형태는 같습니다. 꼭 고정적으로 요 모양으로 나와요.
왼쪽 상단에 도용 제목, 오른쪽 상단에 결제란, 그리고 B4부터 j14 영역의 데이터 입력이라고 딱 못 박혀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열 단위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문제지를 보면서 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4셀은 회원 아이디 두 줄이네요. 회원 입력하고 네, 줄바꿈 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Enter 키를 눌러요. Alt 키를 누른 채 Enter 키 누르면 여기 원자 네, Alt Enter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줄로 넘어가요. 대문자 ID 그리고 입력 완료는 그냥 Enter 키. 네, 그다음 하이펀 1142는 넘버랑 키 눌러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오른쪽 상단에 빼기 있어요. 그거 하시고 숫자 키패드 1142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하나 더 있어요. 그 엔터키 이용하세요. K 빼기 네, K 하이펀 2411 엔터 B 하이펀 5234 입력하고 엔터키 J 하이펀 1334 입력하고 엔터키 K 하이펀 6364 입력하고 엔터 Y 하이펀 5126 엔터 H 하이펀 2159 엔터 K 하이펀 4583 엔터 그리고 김상호 B13세를 다 입력합니다.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 엔터 남성들의 월 기부 금액 합계 이렇게 됐네요. 네. 다음 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이동돼요. 여기다가 성명 민시우, 김은비, 박민재, 전세영, 김은희, 윤희진, 한현우, 김상호 엔터 가입일자 마찬가지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그게 빨라요. 2019 빼기 05 빼기 03 날짜 데이터는요. 네, 2021 하이펀 07 하이펀 21 엔터 2020 하이펀 04 하이펀 08 엔터 2020 하이펀 03 하이펀 30 엔터 2019 하이펀 04 하이펀 25 엔터 2019 하이펀 01 하이펀 12 엔터 2020 하이펀 05 하이펀 01 엔터 2021 하이펀 08 하이펀 03 엔터 이렇게 엔터 다음 기부금 두 줄입니다. 기부금 하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Enter 키 누르려고 그랬죠. 네, Alt 키 누른 채 Enter 키 해야 줄바꿈이 되고요. 총 금액 입력 완료는 Enter 키 숫자 심표 빼고 숫자 값만 7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6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3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자, 요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문제지를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정보학습 컴퓨터 자식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그냥 다운받을 수 있게끔 네,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지를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네, 프린터로 출력하신 다음에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30000 엔터 1110000 엔터 120000 엔터. 이 문제지 출력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2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페이퍼 교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페이퍼 교재는 네, 출간을 안 하고 있어서 전자교재만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가장 최근 기출문제 뒤에 첨부해서 이용할 수 있으세요. 월 기부금액 엔터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17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3 1 5 엔터 기부 방법 엔터 자동 이체 엔터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지로 휴대폰 결제 휴 자동 완성되면 엔터 자 엔터 지 엔터 휴 엔터 다시 엔터가 아니구나. 여기
G 13셀에는 휴대폰 결제 건수가 입력돼야 된다. 그죠? 네, 오른쪽으로 약간 좀 올까요? 휴대폰 결제 건수 엔터. 성명 엔터. 성별 남성 여성 남 엔터. 여 엔터. 여 엔터. 여 엔터. 남 엔터. 남 엔터. 민씨로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꼭 설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네. 자, 남아있는 12개의 열. 네. 순위.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부 방법. 마지막 가입 연수. 요렇게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갈록구름이 2, 갈록구름이 5, 갈록구름이 6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입력 완료한 데이터 입력 결과치는 요렇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월 기부 금액. 네. 문제지의 1작업의 밑에 조건 7개 외에 출력 형태를 보고 작성해야 될 조건을 저는 조건의 편집이라는 명칭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조건 외 편집 사항 5가지가 있어요. 네, 조건의 편집 사항. 조건의 편집 5가지. 테두리 설정하고요.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3군데 꼭 요렇게. 4군데. 4군데를 꼭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그 다음에 열 너비. 총 6개입니다. 네. 요 설정을 할 거예요.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 홈 탭에 테두리는 고정적으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요.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범위 B4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을 블록 정하고 설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문제에 보면 조건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정렬을 숫자 외액의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이 나머지 전체 가운데가 B4부터 J14까지 블록 영역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요 홈 탭에 맞춤해서 가로 가운데 얘를 먼저 적용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세요. 이렇게 블록 해제하고 꼭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 테두리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굵게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굵게 한꺼번에 해줄게요. 그래서 B5부터 J의 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의 종류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예요. 얘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줄일게요. B13에서부터 D13 블록 지정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영역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채 공식화하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컨트롤 키 누른 채 G13, I13 컨트롤 키 떼세요. 그리고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꼭 이렇게 요구를 해요. 병합 가운데 맞춤. 요렇게 출력 형태의 문제지가 꼭 그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F13, 14 X 대각선 사선 처리하는 부분 F13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꼭 X 대각 사선 처리 요구해요.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클릭 해서 X로 만들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 1, 2, 3행 제가 풀이해드리는 절차를 풀이 공식으로 이해하시고 반복 연습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1, 2,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 높이값 지정 추천입니다. 25 추천드립니다. 25 입력하고 확인. 다음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5 높이로 몇 개 행을 지정했어요? 3개 빼면 22 무난합니다. 22 행 높이 설정. 자, 이렇게 해서 행 높이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열 너비 조정해서 조건의 편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너비는 문제지를 보고요. 너비값 네, 체킹을 이렇게 해볼게요. 회원 아이디 좌우 공간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조금만 넓게 더해주고 더 해야 되나요? 이 정도? 다음 성명 조금만 더 넓게, 가입일자 조금만 더 넓게, 기부금액은 좀 많이 넓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월기부액도 좀 많이 넓게 됐고, 그 다음에 기부 방법 조금만 넓게, 성별 조금 더 넓게, 순위 조금 더 넓게, 가입 연수 조금 더 넓게, 요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네,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조건의 편집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건의 편집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면 7개의 세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당겨서 완료를 요 숫자 데이터 요거 안 했군요. 아직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오른쪽 끝에서 한 칸 떨어져 있고 첨단위 구분기호 쉼표 적용돼 있어요. 요 부분을 빼먹었는데, 자, 기부금액 기부금 총금액 입력 셀 E5부터 F에 12까지 E5부터 F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위에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요 천단위 적용하세요. 천단위 쉼표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적용됐는데, 모양은 똑같지만 문제 세부 조건에 보면은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 영역은 오른쪽 정렬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건의 편집과 첫 번째 조건까지를 병행해서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제목 도형, 네, 모서리 어둥근 직사각형 그림 옵셋 위쪽 내용 입력하고 글꼴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서리 어둥근 직사각형을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 사랑의 나눔 회원 현황, 자, 도형 위치 너비값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이 두 번째 거요. 모서리 어둥근 직사각형 B1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G3에 한 요정도 너비 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꼭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조건이 요구돼요. 옵셋 위쪽 돼 있어요. 요거는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효과의 그림자의 바깥쪽 중에 옵셋 위쪽은 위에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8번째 거 옵셋 위쪽 클릭 됐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아이고, 커서가 여기 표 선택된, 이렇게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사랑의 나눔 회원 현황 나눔 회원 현황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 요구 조건 네, 굴림 홈 탭의 글꼴에서 서체는 굴림으로 하라. 굴림 24포인트로 하라.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로 하라. 글자 색깔, 글꼴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그리고 굵게 하라. 가 진하게. 그리고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채우기. 조건을 맞게 했는데 출력 형태 비교해보면 도형 안에서의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맞춤해서 요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추가적으로 2개 눌러주세요. 클릭 요렇게. 자, 도형 제목 끝났고요. 요거 높이 약간만 네, 조정을 해주고 문제 출력 형태 같게. 다음 결제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은 세 번째 조건으로서 요구 조건이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와 붙여넣기 이용하고 원본 삭제하라. 토시 하나 안 틀고 요대로 나와요. 자, 이미 셀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저희는 추천 이 작업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작업 시트에 C2부터 F3영역에다가 만들 거예요. C2에다가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사원 대리 화장 내용 입력합니다. C2부터 F3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설정해 줄게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치 버튼 모든 테두리 클릭. 자, 범위 영역 내에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출게요.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이렇게 수평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확인 요 부분 네, 병합돼야 돼요. 그래서 C2, C3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그 다음에 인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요거는 왼쪽 2칸 위쪽 1칸 가나 대각선 화살표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모양을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게 열너비와 행높이 조절해 주도록 할 건데, 추천드리는 숫자값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동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숫자값이 같기 때문에 반복 숙달을 하시면 얘가 자연스레 익혀지실 거예요. 자, C10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엔터키,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입력하고 엔터키,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입력하고 엔터키, 무난합니다. 삼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입력하고 엔터키. 조정한 결과는 C열 4, DEF 7.5, 이행 17.5에 삼행 40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C2부터 F300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요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치 버튼 눌러서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선택하면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 기본값 그대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자, 제1작업시 들어가서 H1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 클릭. 자, 오른쪽 요 라인 맞추고 너비값 확인해 보니까 문제 출력 형태는 GH 요까지 오니까 이 그림 조절점 요렇게 조절해서 요 너비까지 맞추세요. 그 다음에 원본을 꼭 지워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삭제. 그리고 이거 굵게 됐는데요, 상관하지 마세요. 화면에서만 그렇고 인쇄할 때는 라인이 굵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원본 지워라 C부터 F까지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클릭. 이행, 삼행, 행높이 조절했던 범위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해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서 채우기 색 요구 조건 고정적으로 여기 머리글 영역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성명하고 기부금액 입력 셀을 주황으로 채워라 라고 꼭 요구를 해요. 자, B4에서부터 J4까지 영역 블록 지정. 떨어져 있는 색을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성명 기부금액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침 버튼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네 번째 조건 끝났어요. 다섯 번째 조건은 H14셀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H14를 원래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 안 했죠.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면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요. 꼭 목록으로 바꾸시고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 봅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성명 C5부터 C12 영역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클릭. C5부터 C12 영역을 블록 잡으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해당 참조 범위 입력되어졌고요. 확인 클릭.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 펼침 버튼이 하나 더 생겼네요. 요 펼침 버튼을 눌러서 목록 중에 첫 번째 민C5를 선택하시면 돼요. 꼭 요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E5에서부터 E12 영역, E5에서부터 이 기부금 총금액, E5에서부터 E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셀 서식 이용하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에 표시 형식 탭 사용자 지정 클릭. 여기서 문제 볼게요. 숫자 뒤에다가 원을 표시하는데 예시를 보니까 120 심표 0001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 목록에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샵 0을 선택하세요. 샵 심표 샵샵 0 선택하니까 미리 보기에서 720 심표 000 심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끝에 원 추가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형식 입력란 샵 심표 샵샵 0 뒤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720 심표 0001으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클릭 됐고요.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G5에서부터 G12 EFG G 기부 방법 G
G5에서부터 G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이름을 기보 방법이라고 하래요. 네. 요 수식 입력줄 여기 이름 네 상자에 G5를 이 기보 금액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G5를 클릭 수식 입력 이름 상자요. 이름 상자 G5 입력 셀 클릭 기부 방법 입력하고 엔터키. 네, 그러면 이름 정리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7개의 조건 설정 끝났고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 형태는 해당 이 결제란 뒤에가 하얗습니다. 근데 저희는 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줄일까요? 안 보이게 이 눈검사 안 보이게 할게요. 보기 탭에 표시해서 눈검사 체크 해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문제 작업 같게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여기까지 1작업 100점 240점 중에 현재까지 작업한 거 100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120점은 함수 문제가 문항당 몇 점? 20점입니다. 6문제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문제 한 문제가 20점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140점 풀이 진행할게요. 자, 문제의 함수 문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영역이에요. 첫 번째에서 함수식 작성하고 자동차 맨들 밑으로 내려가지고 채워 넣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질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좀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if 함수, 순위 구하는 랭크점 EQ,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주 조합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 현재 이 회차에서 물어지는 함수 1번 문제는 순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if하고 랭크점 EQ 함수 두 개 복합으로 사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네. 기부금 총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1에서 3위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복합 함수 두 개 조합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함수는 문제 2문제 나와요. 전체 6문제 중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각 문제별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 라고 주어지는데 문제별로 함수가 2개 주어지는 문제는 2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차별로 볼 때 함수는 8개 함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8개 함수 이용해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if하고 랭크점 EQ로 구하는데 if 판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if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I 5셀 선택한 다음에 I 5셀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풀겠다. 나는 함수가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 그런 경우에는 네, 함수 마법사를 풀 때는 해당 셀 선택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라고 떠요. 함수 검색 입력란에다가 if 함수 조합은 무조건 if부터 if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if 함수 찾아졌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if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조건을 문제에서 찬찬히 따져야 돼요.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지정을 하는데 조건식은 문제에서 기부금 총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해서 그 순위가 1에서 3위까지야 라고 묻고 있으니까 순위 구하는 함수 랭크점 EQ를 여기 안에다가 입력해서 구해야 돼요. 랭크점 EQ 갈로 열기 만드시 입력합니다. 갈로 열기를 입력해야지 요 수식 입력줄에 랭크점 EQ는 함수야 라고 빨간 갈로 꾸리면 묶여요. 이 빨간 갈로 꾸리면 묶이면 이 랭크점 EQ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가 랭크점 EQ 걸로 뚝딱 바뀌어요. 랭크점 EQ 안내하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바뀝니다. 랭크점 EQ 함수는 3개 함수 인수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을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같은 행에 있는 기부금 총금액, 네, 기부금 총금액. 그래서 같은 행 민시오의 기부금 총금액 입력셀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E5. 그 다음 레퍼런스 RF는 비교 범위인데 총 8명의 학생들의 기부금 총금액 중에서 민시오 학생의 기부금 총금액인 72만원은 몇 등이야 이렇게. 그래서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하는데 이 I5셀에서 구해진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게 되면 함수식에 입력되어진 셀 위치에 따라서 참조 대상이 이렇게 열과 행의 조합으로 참조되는 상대 참조는 이 위치에 따라서 참조하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이 범위 영역 참조하라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네, 그러면 엉뚱한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해당 이 기부금 총 금액 참조 범위는 고정적으로 E5에서부터 E12 영역이야. 그러면
해당 RF 영역을 블록정한 다음에 F4번 기름키를 눌러가지고 열과 행압에 달러가 붙게끔 합니다. F4번 기름키 누르면 열과 행압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그러면 절대 참조 영역이라고 해서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함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참조 영역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이 rank.eq가 자주 물어져요. 이 참조 방식을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지를 묻는 목적으로. 자, 오더 부분에서는 내림차수는 기본값입니다. 큰 값이 1등. 0 또는 생략이면 내림차순이야. 0 입력할게요. 하니까 72만이라는 분은 72만 16만 5천 23만 8천 쭉 60만까지 8개 중에서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으로 구했을 때 얘는 3등이야 라고 미리 보기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기부금 총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1에서 3등까지는 순위를 표시를 시켜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if rank.eq로 구한 해당 이 순위가 조건식 마무리할게요. if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고 3 이하야 이렇게 합니다. 3 이하 3 이하야? 그러면 3등, 2등, 1등 1, 2, 3등이 해당되어지잖아요. 그 경우에는 실행문에다가 동의를 표시시켜라. 그러면 여기 rank.eq 구한 거 있죠. 이 rank.eq 이쪽에서 복사하기 쉬우라면 선택하기 쉬우면 요렇게 여기서 블록정에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넣기 하느냐면 if에 참일대 실행문에다가 이 rank.eq 구한 수식을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1에서 3등까지는 동의가 표시되게끔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빈 공백은 상따옴표 묶음으로 하시면 돼요. 요게 1번 풀이에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B형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많으신 거 보니까 1교시 문제지가 A형이에요. 2교시 문제지가 B형이에요. 교시별로 요거 함수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풀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얘는 3등이라서 3이라고 구해졌고요. 요 자동체면들을 문제지 여기까지 채웁니다.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놓았을 때 1등, 2등, 3등만 표시되어지고 나머지는 빈 공백으로 보여야 되고 요 경계선이 굵게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선택을 하면 굵게 표시된 게 싹 사라져요. 요렇게 해서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셀 선택하시고요. 가입 연수를 구하는데 2022 가입 연도의 가입 일자 연도로 구한 결과값에 연자를 붙여라. 이하하고 AND 연산 사용해. 제5셀 선택하시고요. 이 꼴 입력하신 다음에 2022 입력 빼기 그 다음에 가입 일자 행단위별 가입 일자 연도는 이하 함수 이용해 가지고 YEAR 갈로 열기 하시고 YEAR 갈로 열기 하시고 같은 행에 있는 가입 일자 셀 선택해서 갈로 닫기 요렇게 하면 2022 빼기 가입 일자의 연도로 계산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구 조건이 요 뒤에다가 연자를 추가적으로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ND 연산자 이용해서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을 때 3년이라고 구해졌죠. 해당 셀 선택 요 자동체면 요 점을 밑으로 12엔까지 끌어서 놓고 요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하게 되면 경계선도 실선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제5셀에 입력되어진 완성된 수식은 요렇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1번과 2번이 상대적으로 3번부터 6번까지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한 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구하는 문제라서. 다음 3번입니다. 김상호의 월 기부금을 구하라. 인덱스 매치. 이번에 인덱스 매치 나와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또 반응들을 하시는데 인덱스 매치 함수는 정보박사가 통계 내보면 2년에 한 번 꼴 정도 나오는 좀 빈도가 높지 않은 함수이긴 해요. 아이탑 경진대회 10월달에 날짜가 확정됐던데 2022년 아이탑 경진대회는 10월 15일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경진대회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때는 인덱스 매치 조합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2의 13셀 선택하시고요. 인덱스 매치는 인덱스 함수부터 먼저 합니다. 직접 입력을 하시면 오타나 이 수식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equal을 하시고 int 이렇게 입력하시면 equal 함수 이름 ind 이러면 추천 함수가 뜨거든요. 인덱스 요렇게 하셔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fx 누르면 이렇게 함수인수 대하상자 확인 누르면 인덱스 함수인수 대하상자는 array는 범위 영역이에요. 두 개 셀 이상을 선택하라. array. 자,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구하라?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 60만원 요거 구하라라는 건데, 조건 범위 영역은 김상호가 포함되어진 이 성명 있죠. 성명부터 기부금액 범위 영역 요렇게 블록 잡으세요. 성명부터 기부금액 범위 영역 C5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민 C5부터 기부금액 김상호의 60만원까지 요 범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로에다가 여기다가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match 갈로 열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치 함수인수 대하상대로 바뀌는데, 매치 함수는 일치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네. 루그번드와 밸류에서 찾고자 하는 대상 값은 현재 어레이 범위 영역, 인덱스 범위 영역의 어레이 영역에 선택한 이 범위 영역에서 이 성명 입력 열에 김상호가 입력되어진 게 해당 이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야 요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루거번드와 밸류에다가는 김상호를 상따옴표 묶음으로 입력해줘도 되고 김상호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도 돼요. 요렇게 하게 되면 C12셀에 김상호가 입력되어 있는데 김상호가 입력된 거와 같아요. 직접 상따옴표 김상호라고 입력해줘도 되고, 루거번드와 어레이는 조회할 범위는 이름 범위 영역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 영역에서 김상호는 몇 번째 있어? 매치 방식은 0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시우, 김은비, 박민재 쭉 해서 김상호는 8번째 있어 라고 해서 네, 해당 그 인덱스 함수 조회하는 범위 영역에 8행이라고 지정이 되어졌어요. 8행.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김상호의 월 기부금액. 죄송합니다. 월 기부금액이네요. 네, 기부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그러면 범위 영역을 여기 F12까지 잡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풀이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인덱스에 요 범위가 C5부터 E12가 아니라 C5부터 F12로 범위 잡아야 돼요. 네, 김상호의 월 기부금액 5만 요거 잡아라, 요거 뽑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덱스의 범위 영역 참조는 C5부터 F12까지로 블록 지정하시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함수에서는 요대로 하시면 돼요. 매치 함수에서는 성명 김상호는 이 성명 입력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에 김상호가 있는지 됐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해당 지금 참조하는 범위 제가 다시 지정한 범위가 C5부터 월 기부금액 F12까지 영역, 이 영역에서 김상호 몇행 몇 열로 뽑아내거든요. 인덱스는 행은 네 8행이고 그 다음에 월 기부 금액은 요 빨갛게 테두리한 범위 영역, 이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 열, 성명, 가입일자, 기부금액 총액, 월 기부금액은 4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인덱스와 매치 조합으로 김상호의 월 기부금액을 구하라. 결과값은 5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14셀 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4번입니다. 남성들의 월 기부 금액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sum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에 14셀 선택하고 equal ds 이렇게 하면 dsu 하면 dsum 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그 다음 fx 눌러가지고 dsum의 함수인수 대하상자 뜨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2번이나 3번 2작업이나 3작업에서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라라고 요구하는 범위를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B4부터 H10 범위입니다. B4부터 H10 범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4부터 H10이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B4부터 H10. 그 다음 필드는 합을구할 범위 영역. 문제에서요. 월 기부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월 기부금액의 합계. 그러니까 필드는 월 기부금액이 입력된 셀 마우스로 꼭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남성이 입력되어 있는 게 찾아보니까 성별이에요. 성별이 남성. H4에서부터 H6, H4에서부터 H5, H4에서부터 H5. 성별이 남성인 월 기부금액의 합을 구하라. 네, 그러면 성별이 남성 4명이네요. 4명의 월 기부금액 2만, 17,000, 15,000. 이 합이 구해질 거예요. 97,000으로 구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J13셀. 휴대폰의 결제 건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휴대폰 결제 건수를 구하는데, 휴대폰 결제 건수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이 기부 방법을 이용하고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equal COU 이렇게 하면 카운트 목록 중에 카운트 if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을 해도 되고, 직접 여기 수식을 직접 입력해서 완성해도 돼요. 조건 범위는 정의된 이름은 기부 방법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기부 방법은 G5에서부터 G12 영역. 네. 기준은 휴대폰 결제가 입력된 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휴대폰 결제가 입력된 셀. 3건으로 찾아집니다. 네. 휴대폰 결제 확인. 해서 풀이 마쳤고요. 다음 6번은 V루급 함수로 못 받게 있어요. 그래서 equal 입력한 다음에 VL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V루급 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하면 오타 안 나고 V루급 갈로 열기까지 완성되고 입력되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조회할 값은 고정적으로 H14셀에 입력된, 그러니까 H14 못 받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H14셀 민수요가 입력되어 있는 셀입니다. 민수요가 입력된 셀 C5부터 끝 셀은 H12로 고정화시키세요. H12 이렇게 네, 풀이 절차를 이렇게 네, 고정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H14셀에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끝 셀은 그러니까 H12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뭘 뽑아올 건데, H14를 선택한 성명에 대한 뭘 뽑아올 건데 기부금액을 구하라. 기부금액이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있냐고요. 이 선택 영역에서 기부금액이 몇 번째 있냐고요. 첫 번째가 성명, 두 번째 가입일자, 세 번째 기부 총금액, 네 번째 월 기부금액, 다섯 번째 기부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5라고 네, 다섯 번째 열. 조회 방식은 성명이 민수 누구인 거. 이건 정확히 일치. 폴스. 대상 자체가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폴스라고 아예 못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민수요의 월 기부 방법은 자동 이체야 됐습니다. 네. H14대 선택한 성명에 대한 기부 방법. 다른 사람 거는요. 예를 들어서 박민재는 지로인데 성명을 민수요 걸로 고정화시켜 놓으세요.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6문제 풀이 끝났고요. 20점 배점을 해서 120점 차지했습니다. 이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잘 네, 푸셔야 돼요. 다음 7번째 조건부 서식 20점 배점입니다. 20점. 조건부 서식은 선택 범위 주의하셔야 되는데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정하세요.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정합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이 절차를 풀이 공식화해서 연습하세요. 새 규칙
그리고 새 서식 규칙 대하상자의 규칙 유형 선택을 수식을 사용할 서식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이퀄. 문제 보세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기부금액 총금액이 100만 이상 행전체 다음 서식 적용하라. 선택 범위 영역의 첫 번째 행 민시효의 기부금액 총금액 기부금 총금액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는데 하니까 입력값이 이꼴 $2, $5로 입력이 되어졌어요. 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요 셀만 딱 고정화 시켜버려요. 다른 행들로 안 넘어가요. 밑에 있는 12행까지 체크가 되어야 되니까 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야 돼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수동으로 없애도 되고 F4번 기능키를 2번 눌러도 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없애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2.5가 돼야 돼요. $2.5가 되게끔 하고 100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 네, 숫자 값만 입력합니다. 심표 빼고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기부금 총액이 100만 이상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식 완성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적용할 서식은 글꼴 파랑에 굵게 하라. 글꼴 탭에서 색깔 종류 펼치 버튼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파랑에 굵게 됐고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하면 기부금 총금액이 100만 이상인 사람은 김은희와 윤희진 2명입니다. 행단위 행전체 굵게 파랑 적용이 됐어요. 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함수식 결과에 숫자가 입력된 거는 그러면 조건 1에 보면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안 해줘도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안 해주셔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렬 숫자인데 천단위 구분기호나 이런 것들 안 해줘도 되냐 안 해줘도 돼요. 요대로 함수 문제는 함수 자체가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요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문제는 필터 및 서식 문제로 출제됐는데 고급 필터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표서식 또는 목표값 찾기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네. 자, 표서식이 목표값 찾기보다는 쉬워요. 얘가 쉬워요.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자, 문제풀이 조건으로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2작업에 B2에다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까 제가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요걸 힌트로 얻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부터 H12. 자, 1작업에 B4에서부터 H의 12 영역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했어요. 너비가 좁아서 잘 보이지 않는 열 D열 DE 경계선 더블클릭 E열 EF 경계선 더블클릭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G열 GH 경계선 더블클릭. 네, 나머지는 다 잘 보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조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기부금 총 금액이 20만 이하이거나 기부금이 0로 시작하는 조건 범위부터 먼저 완성할 건데 조건 범위는 2개 조건입니다. 2개 조건인데요. 기준이 되어지는 거는 이 필드명이에요. 기부금 총액 그리고 기부 방법. 요거를 복사해서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한 입력 데이터에 필드 이름이 기부금 총액 그리고 기부 방법 요 2개 떨어져 있으니까 기부금 총액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기부 방법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그리고 기부금 총액 밑에다가 기부금 총액에 대한 조건은 20만 이하입니다. 네.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숫자값만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부 방법은 0인데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2조건. 이 2조건의 연결고리가 이거나로 돼 있어요. 이거나는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면 해당 기부금 총액 기준과 같은 행이 아니라 기부 방법은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같은 행에다 하게 되면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은 연결고리가 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조건이라서 기부 방법에 대한 조건은 C의 16셀에다가
G로인 거, G로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필터, 네,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 지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필드 제한이 있느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에 있어요. 성명과 기부금액, 기부금 총금액과 기부 항목과 성별 데이터, 이 4개 필드만, 총 7개 중에서 4개 필드만 네, 추출하라. 그러면 요 4개 필드로 복사합니다. 성명, 기부금 총금액, 기부 방법, 성별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붙여넣기 하느냐, 문제 조건 복사일치 B18셀,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붙여넣기. 자, 요렇게 지금 고급 필터를 적용하기 전 네, 수행해야 될 과정 완료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네, 위에 입력 데이터 내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이 고급을 클릭하세요. 고급을 클릭하게 되면 고급 필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는데, 결과값은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해요. 복사 위치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하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저희가 B14에서부터 이 케이스는 C16까지 블록 지정하셔야 돼요. 기부 총액이 20만 이하이거나 기부 방법이 G로, 둘 중에 조건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야. 그리고 복사 위치 입력란 B18셀만 요구하지만 저희가 필드 제한이 있어서 4개 필드 복사 붙여넣기 범위 다 블록 잡으셔야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자, 완성된 고급 필터 설정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복사 위치 설정 끝났으면 확인 딱 누르면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부금 총액이 20만 이하이거나 기부 방법이 G로인 거 4명이 뽑아졌어요. 기부금 총액이 20만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부 방법이 G로라서 조건을 만족해서 뽑아진 거예요. 네, 요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표서식 점수 주는 문제예요. 고급 필터 결과셀의 채우기 없음을 설정하라. 결과셀 범위는 B18에서부터 E의 22 영역입니다. B18에서부터 E2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결과셀 채우기 없음 설정해 반드시 순서 준용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홈 탭의 글꼴에서 채우기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채우기 없음 해주고, 그 다음에 표스타일 보통 6으로 적용하라. 표스타일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요 표서식요, 표서식 펼침 버튼에서 네, 보통의 6, 보통 표서식 보통의 6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거 찾았죠? 예, 클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머리글 포함 확인 됐습니다. 네.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라는데요. 네, 적용돼 있어요. 머리글행과 줄무늬행 적용돼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2작업 풀이도 끝났습니다. 네, 2작업 80점 배쯤 차지합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 80점.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찾아봐라 이렇게 있어요. 네, 1작업 시트로 가서 지금 저희가 2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겠던 범위 영역 데이터 B4부터 H12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블록이 해제되어 있다면 피벗 테이블 작성을 할 때에도 이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B4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 탭으로 갑니다. 데이터 탭이 아니에요. 삽입 탭에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분석 데이터 범위는 블록 지정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는 고정적으로 반드시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3작업 시트의 B2를 선택하세요. 3작업 시트의 B2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됐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문제지 조건이 있고 출력 형태가 있는데, 이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필드에 대한 영역 배치해도 되고, 그냥 정보 박사가 알려드릴게요. 조건 1번 조건 기준으로 해서 해석할게요. 가입 일자 및 기부 항목별 이렇게 돼 있어요. 행렬이라고 읽나요? 열행이라고 읽나요? 일반적으로 행렬이라고 읽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행이고요, 두 번째가 얘가 열이에요, 배치가. 그래서 가입 일자를 필드 목록, 네, 필드 목록 여기에서 가입 일자를 찾아서 여기 영역 이 필터, 보고서 필터, 열, 행, 시그마 값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입 일자는
행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걸어서 놓으면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부 방법은 열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기부 방법 필드 네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행에다가는 네 가입일자를 걸어 놓았고 열에다가는 기부 방법을 걸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명의 개수를 구하라. 성명을 여기 시그마 값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성명을 시그마 값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 기부금 총액을 시그마 값의 개수 성명 밑에다가 걸어야 돼요. 이 순서도 따져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합계가 구해지는데 평균 구하라 라고 요되어져 있으니까 얘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합계 기부금 총 금액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을 선택을 해서 값필드 설정 대하상자 실행되면 적용 함수의 종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 요 사용자 이름하고요 문제 출력 형태의 요 이름하고 비교하세요. 평균 기부금 뒤에 총금액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어요. 수동으로 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꼭 요구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지정 이름을 확인하셔가지고 기부금 뒤에다가 커스 위치하고 한 칸 띄우고 총금액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름 설정하고 확인 누르세요. 요 부분을 입력해 줬어요. 확인 됐고요. 첫 번째 조건 끝났어요. 1조건 끝났고 두 번째 가입일자를 그룹화하라. 네, 가입일자 출력 형태 확인해보면 맨 연도만 입력되어 있는데 저희도 연도만 입력되어 있지만 앞에 사각형 플러스가 있죠. 요 사각형 플러스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해당 날짜 입력 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선택한 다음에 그룹화 대하상자에서 단위가 3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월과 분기는 해제하세요. 월과 분기는 해제하고 연만 선택되도록 하고 확인 누르면 사각형 플러스가 싹 없어집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부 방법을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네, 기부 방법은 휴대폰 결제 지로 자동 이체되어 있는데 저희는 자동 이체 지로 휴대폰 결제니까 요 열 레이블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히읗 기역순 내림사순입니다. 내림사순으로 선택을 하면 이게 뚝딱 휴대폰 결제 지로 자동 이체로 바뀌었어요. 요 내림사순 정렬. 잘못해서 오림사순을 했다면 안 바뀌니까 내림사순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자, 다음 레이블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과 빈 셀 별표 3개 표시하고 행 총합계 지워라. 이 3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호소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대하상자 실행되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의 레이아웃 섹션에서 얘 눌러주세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 레이블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 적용해. 그리고 빈 셀에다가 입력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별표 3개 입력하세요. Shift 8번 하나 둘 셋. 다음 행총합계 지워라는 요약 및 필터 탭에서 총합계 섹션에서 요 행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하세요. 이렇게 3가지 확인 됐고요. 마지막 나머지 출력 형태 맞게 알아서 하라. 먼저 행레이블과 열레이블 이름 바꿔줍니다. 행레이블이 가입일자로 되어 있어요. 행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가입일자라고 수정하시고 열레이블 기부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열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기부방법 수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해당 그 별표가 입력되어지는 해당 열은 가로의 수평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들은 보면은 네, 천단위 구분기가 적용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나오니까 C 5에서부터 H에 8까지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서 수평 눌러주고요. 수평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심표 눌러주면 문제 결과치하고 똑같이 됩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를 눌러주면 결과가 똑같이 네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풀이 마쳤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 3작업 문제는 피벗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한 문제, 정렬 및 부분한 문제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22년에는 홀스월은 정렬 및 부분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4, 6 짝스월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지금 우선은 월 단위별로 퐁당퐁당으로 지금 이제 출제되고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 작업입니다. 그래프는 제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작업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야. 그러면 해당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요.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네,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낼 거예요. 어디에서? 1작업 시트에서. 1작업 시트에서 체킹해보면 그 막대가 꼭 6개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 8개예요. 빠지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 민시호, 이름이 사용되어 있네. 성명에서 민시호, 그 다음에 김원비, 그 다음에 전세영, 요게 박민재가 빠지고요. 전세영, 김은희, 그 다음에 윤희진, 그 다음에 김상호니까 한현호가 빠져요. 김상호, 요렇게. 자, 정보박사가 알려드리는 차트 작성 오류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 규칙 3가지. 사용되는 데이터의 표 머리꼴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면 지금 성명이니까 성명 이것도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얘도 포함시키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그러면은 네, 현재 요 성명부터 여기까지를 한 꾸러미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꾸러미, 첫 번째 꾸러미를 잡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요 세 가지를 지키면 차트 작성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 네. 그러면 행 단위로 가려면 요거 첫 번째 꾸러미고, 행 단위로 가려면 범례를 참조합니다. 기부금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 기부금액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 요렇게 범위 잡아라 이 말입니다. 요게 두 번째 꾸러미, 빨갛게 표시할까요? 요렇게가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박민재 건너뛰고 전세영, 김은희, 윤희진, 이게 세 번째 꾸러미. 같은 행 단위별 기부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 그 다음에 김상호, 요렇게 순서대로 3, 4, 5, 6 순으로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위 영역 C4에서부터 C6 범위 블록 지정할게요. 이렇게 선택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사 같이 선택할 때는 네, 놀고 있는 왼손이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기부금 총액과 월 기부 금액, 박민재 건너뛰고 전세형부터 윤희진까지, 그리고 전세형부터 윤희진까지의 기부금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 범위, 그리고 김상호의 기부금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 요렇게 요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선택할 때는 그냥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두 번째 범위,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꼭 해당 이 선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묶어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작성하되 별도 차트 시트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F11번 기능키, F11번 누르면 1작업 시트 앞에 차트 시트가 삽입됩니다. 요 차트 시트를 꼭 제4작업으로 이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요 차트 시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주의사항에 보면 시트명 순서는 다시 1, 2, 3, 4 순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4작업 시트로 이름 바꾼 시트를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냐면 총 10개의 세부 조건 중에서 세 번째까지 조건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조건은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꼭 요구하는데 차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차트를 선택하면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그래서 리보 메뉴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에서는 첫 번째 거 스타일 1 클릭합니다. 네 번째 조건 끝났어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했고, 다섯 번째 조건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은 글꼴, 네, 차트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로 하라. 네, 11 입력하고 엔터키. 불변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해요. 그 다음에 차트 채우기 요구하는 질감의 분홍과 겹치는 차트 제목 옆에 마우스 포인트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에서요 채우기 섹션 펼치고요. 그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한 다음에 요 질감의 종류요. 요 질감의 종류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요구하는 대상이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세 번째 열, 분홍 박엽지를 클릭. 그림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은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흰색 심표 배경일은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를 하고요. 단색 채우기. 그 다음에 색 목록에서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에서 테마색 첫 번째 게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흰색 따로 배경 1 따로가 아니에요. 요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테마색 첫 번째 거.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은 고정인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먼저 수정합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자동 이체 및 휴대폰 결제 회원 현황이라고 수정한 상태에서 해당 이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문제 조건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불변이에요. 네, 여섯 번째 조건은 꼭 이렇게 나와요. 글꼴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 테두리 설정하라. 반드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자, 홈 탭에 글꼴에서요 서체 굴림 돼 있어요. 굵게 안 돼 있으니까 눌러줘요. 글꼴 굴림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가진하게 크게 수정합니다. 13점인데 20으로 수정하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여기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하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림 채우기 하면서 흰색 심표 배경을 적용됐기 때문에 그 색으로 바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선택을 바꾸고 색깔 검정을 추천드립니다. 검정.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조건도 끝났고 다음 일곱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일곱 번째는 네 가지 세부 조건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할게요. 첫 번째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자, 지금 두 개 계열이 이제 차트에서는 두 개 계열이 있어요. 두 개 계열 중에 기부금 총금액과 월 기부금액이 있는데 선택하기 쉬운 거 파란색 막대가 크니까 파란색 막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상자 실행되면 콤보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계열은 월 기부금액 계열이에요. 월 기부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확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꺾어 전형의 네 번째가 표식에 있는 꺾어 전형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네,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열은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식 이거는 반드시 꺾은 전형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꺾은 전형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이 깡통을 누른 다음에 여기 표식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식을 선택한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종류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마름모 종류로 바꾸고 크기 반드시 10을 요구해요. 1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름모로 표식이 바뀌었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출력 형태로 봐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윤희진의 파란색 막대 기부금 총액 120만만 표시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러면 윤희진의 파란색 막대를 선택 다른 파란색 막대로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면 120만 미리 보기로 보이죠? 네, 됐죠. 120만 원 표시가 되어졌고요. 자, 그러면 조건 두 번째 계열까지도 끝났고 다음 세 번째 반드시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구합니다. 요 수평선 있죠? 요 수평선 선택 클릭 좌우에 동그라미 표시되면 여기 채우기 선은 종류 실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고 대시 종류를 네 번째 파선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 네, 출력 형태 비교해 볼게요. 네, 이렇게 좌우로 보기로 해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약간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소값 0원, 최대값 140만, 간격 20만 단위 똑같아요. 똑같으면 근데 이제 요 라인이 여기가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세로값식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선에서 실선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럼 검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항목 밑에도 마찬가지. 네, 요 선이 잘 안 보이니까 민시오 선택한 다음에
요 선도 실선으로 하세요. 그리고 보조 세력값 축으로 넘어가서요. 네, 보조 세력값 축 확인해 보니까 하이펀 2만 4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요 축선이 없으니까 축선이 실선인데 여기 안 보이니까 보조 세력값 축을 선택하고 요거도 마찬가지 선을 실선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뾰족하게 주는검선도 보이고. 네. 자, 단위가 틀리네요. 만 단위인데 여기 2만 단위예요. 그러면은 요 막대 그래프 아이콘, 그 다음에 축 옵션, 단위 주가 만인데 2만으로 수정하세요.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하이펀 2만 4만 6만. 네, 제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자, 조건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이 막대의 너비가 이만큼 넓은데 저희는 좁아요. 이만큼 넓혀줘야 돼요. 자, 막대를 클릭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작업창으로 바뀌면 간격 너비의 종류를 219로 돼 있는데 80으로 수정하세요. 80으로 수정하면 무난합니다. 네, 80으로 수정하세요. 80 엔터 하면은 문제 출력 형태와 거의 같게 너비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7번째 네, 조건까지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다음 남아있는 조건은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네, 8번째 조건은 고정적으로 범내에 대한 수정을 묻습니다. 범내명을 변경하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범내명은 꼭 2줄짜리를 한 줄로 바꾸는 걸 요구를 해요. 여기는 지금 기부금 총 금액이 2줄인데 여기는 한 줄이에요. 자, 범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대로 넘어가고 이름 수정이 필요한 범내 항목 계열인 기부금 총액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을 눌러요. 그리고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여기는 기부금 한 칸 띄우고 총금액 이대로 입력하세요. 기부금 한 칸 띄우고 총금액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수정됐고요. 마지막 9번째 요구 조건, 10번째도 있는데요. 10번째는 알아서 하라. 나머지 출력 형태 맞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자, 9번째 도형은 모델화 둥근 직사각형 설명서 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요. 네, 최대 기부금 요겁니다. 네, 요거 사용할 때 제목을 요 기준을 삼는 게 수월하니까, 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에서 반드시 설명서의 두 번째 거,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 설명서를 요구해요.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폰, 회, 네, 폰 요 너비 위에서 이격 간격 눈대중으로 가는 회 너비로 높이 값은 이 정도? 네, 됐나요? 아,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네, 폰, 회 너비 요 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약간 됐고 내용 입력합니다. 최대 한 칸 띄우고 엔터키 기부금 입력을 했을 때 다른데 마우스 꾹 찍으면 얘가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기부금이 안 보일 겁니다. 자, 해당 도형을 선택하고 차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글꼴의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로 되어 있어요. 5번째 보면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의 11. 해당 이 도형도 차트 영역에 삽입되어졌기 때문에 얘의 글꼴을 도형 태도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의 11로 수정하세요. 굴림하고 엔터키 누르면 밑에 있는 기부금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나머지는 네, 출력 형태 맞게 하라. 해당 도형 태도를 선택하고 글자가 검은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로 하고 체육 색깔은 흰 색깔이에요. 체육 색깔 흰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이 수평 수직 가운데, 이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 두 개 눌러주고 그 다음 뾰족한 부분이 이 조절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네, 출력 형태와 같게 하셔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완성되어진 결과치입니다. 네,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2022년 6월달에 진행되어진 2교시 문제 B형 네, 풀이 완료를 해드렸는데 해당 약간 난이도가 함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정보박사 구독, 좋아요 많은 도움 되니까 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